그러니 만약에 그것이 걱정이에요. 쟤는 그렇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200석을 해야 하는지 그지 가능성이 있는가? 참. 근데 내가 그게 걱정이고 걱정이야. 그렇게 되면은 좋겠는데 좋겠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제가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내가 꺼드릴게. 껐어요. 껐어요. 자, 그런데 뭐에 가면은 아이고 그냥 말이 맥혀서 그래서 200석을 하겠느냐? 200석을 하면 가능한데 만약에 못하면 이재명이 저놈이 이긴다면 그러면은 다시는 평화적 정권 교체는 난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끝났다 이거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느냐?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극단적 방법. 근데 지금 종북 세력을 청산이 불가능해. 네. 그러니까 저것을 청산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런 양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국방장관 그 양반 이름이 뭐이던가 이쪽으로 돌아왔더만요. 김관진. 그냥 김관진 같은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이념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극단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죠. 극단적으로. 나보고 그렇게 그러면 크고 하라고 얘기하겠죠. 하겠지. 현 남한에 있는 정치 정제 자체가 너무나도 커져버렸어. 너무나 커졌어. 0.7%밖에 거기까지 쫓아와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그 군사혁명 그런데요. 그런 선거를 이긴다 해도 여기에 큰 위험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북한 애들이 해킹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개입을 하는데 자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선거 투표 용지인데 이게 그 사전선거 투표 용지하고 본 투표 용지가 달라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이게 이제 드디어 북한이 선관위의 해킹으로 6번인가 개입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드러나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를 명령 내렸습니다. 신속하게 내려서 이게 이제 그 안양경찰서 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왜 이걸 이제 와서 수사하냐 이 말이야. 이게 선거 초기에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판사들이 다 좌파들이라서 그렇죠. 대법원장이 아직 수도 없는 신고를 받고도 여기에 대해서 제일 피해자가 기독자유통일당이거든요. 맞아요. 기독자유통일당은 먼저 선거에서 77만 표를 받았는데 지난 선거에서 51만으로 떨어졌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이래서 이제 선거 사기를 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프랑스식으로 개표를 해야 돼. 선거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개표해야 돼. 맞아요. 선거표를 이동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름 휴가 전까지 2천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말고 자꾸 뭐 다른 주장하는 그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뭐 여러분이 다 헛소리 하지 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돈도 내가 제일 많이 써봤고 이거 우리 특검단 변호사들도 제일 많이 수고했고 제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기독자유통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을 했고 지금 저 대법원에서 이거 이제 그 선관위에서 재수사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 국민특검단 우리 변호사들이 소송을 했다고. 이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 마지못해도 또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뭐냐. 나는 강원 운동을요 몇십 년 하면서 비통해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가로세로 연구소 또 아니면 뭐 한동안에는 우리 쪽에 와서 연설도 많이 했던 변희재 등등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강원 운동 와서 나오는 사람들이 목적이 애국 운동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돈이야 돈. 돈 거두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부정선거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조직하고 뭐 황교안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본질적 문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 현장 개표하는 그 방법은 그 지구촌에서 프랑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불란서에서 하는 투표 시간 딱 지나서 바깥에 대기하는 사람만 딱 끊어가지고 요 사람만 투표 시간 전에 도착했으므로 투표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개표해야 돼. 바로 개표. 바로 개표해서 거기서 통계를 딱 내가지고 거기다가 딱 포함해서 도장 딱 찍어 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 표를 가지고 이동하다가 뭐 어디 우체국으로 붙이고 뭐 바꿔치기 하고 뭐하고 뭐 배춧잎 투표가 나오고 뭐 개 발광을 뜬다고. 현장에서 바로 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아니 프랑스란 나라가 무슨 IT 기술이 뭐 우리만큼 발전을 안 해가지고 옛날식으로 현장 개표를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뭐 뒤떨어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선거 하나만큼은 현장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그래서 프랑스식을 도입해서 현장 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첫날 소용없어요. 뭐 아무리 뭐 시민운동 해봤자 소용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조직해서 2천만 명 서명 받아야 됩니다. 서명 받아서 자유마을로 서명 받고 또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연합 자유총 장경동 목사님이 총재가 됐으니까 해서 우리의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서명을 받아서 이 선거하기 전에 이 선거법을 바꿔서 현장 개표한다. 이것을 안 하면 투표 하나 많아요. 하나마다 다 헛방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제3사의 방법을 우리가 하려고 내가 한 달에 돈을 5억을 씁니다. 5억을 써서 요 자유일보 하나만. 자유일보 하나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5억이 들어요. 왜 하는지 압니까? 언론사만이 출구조사를 할 수 있어요. 출구조사를.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 외곽 바깥에서 우리 자유마을들이 둘러싸고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200m 떨어져서 누구 찍었냐. 그러면 아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은유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은유적으로 방법이. 이런 것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를 KBS, SBS 공중파 걔들만 하도록 했다 놔두면요. 백팡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일보 주체로 따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한 달에 돈을 5억을 넣으면서 자유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고요. 근데도 자유일보 좀 보라면 보지도 않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월 6일 날 우리가 국민대회를 하는데 6월 6일 날은 1,000만 명 모여야 됩니다. 한 자리에 1,000명 모여야 되는데 자 마지막 결론으로 그동안은 주한미군 때문에 나라가 지켜졌어요. 지켜졌는데 이제 이충훈 박사님이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주한미군 때문에 북한이 적과 통일을 못하는 것을 알고 70년 동안 북한의 주장이 주한미군 나가라. 네. 할아버지 북한에 있을 때 주한미군 나가라 소리를 해요 안 해요? 주한미군 나가라고. 그게 뭐 70년간을 70년간 계속되어 오니까요. 계속되어 오니까. 네. 그리고 우리 유동열 박사님. 북한에 저거 입만 열면 주한미군 나가라 그러던 점들이. 왜 저래 진짜. 그게 네.
북한이 볼 때 무력 남침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세계 최강의 일부인 미군입니다. 여기 3만 6천 명의 주한미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 발발하면 북한이 남침하면 미 본토에서 69만 명의 증원군이 옵니다. 그러면 북한은 세계 최강의 미국과 맞붙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북한이 미국을 이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라고 그 젊은 학생들, 지식인들을 선동하면서 야 이놈들아 니들은 자주국가냐? 그 미군이 실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주한미군 몰아내고 외세 몰아내고 민족 자주권을 확보하라 하면서 이 반미 자주화 투쟁을 핵심 과제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 전략인데요. 그 민족해방이라는 게 바로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혁명의 우선순위가 한국 정권 타도가 먼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한의 지배자인 세계 최강의 미국을 뽑아내라. 여기서 말하는 미국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대사관하고 주한미군을 뽑아내고 군사적 공백 상태를 연출시키면 그때 내려와서 먹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반미 자주화가 매우 중요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댓글에 보니까 나도 자유일보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나는 원래 신문 안 보는데 자유일보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고 어떤 분은 나는 두 번을 신청해서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스러운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저 6월 6일 국민대회를 통해서 아예 한꺼번에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일보도 1,000만 부 아예 현장에 1,000만 명 참석해서 1,000만 부 우리가 당시 하면 우리는 일본의 요미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요미우리가 지금 800만 부 되다가 600만 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최고의 신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중동이 이게 자꾸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화문에서 집회를 세게 해도 조중동이 글 하나 안 써주잖아요. 글 하나. 이래서 우리는 자유일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유일보를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전화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자유일보 그 구독하는 것을 전화해서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대로 전화해 주셔도 되고 또 전화가 안 되면 그냥 그 문자 메시지로 해놓으면 저 자유일보사에서 전화를 거꾸로 합니다. 해서 다시 이제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주한미군 때문에 그동안에 북한이 행동을 못했는데 이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어도 이제 북한이 행동을 할 시점이 왔어요. 왜? 한국 안에서 간첩을 동조하는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주한미군 그대로 놔두고도 이제 남한을 정복할 수 있는 위협을 당하고 위협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이충근 박사님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종말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난다 하는 시나리오를 썼어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전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끝이 날까 어떻게 그러니까 미군이 있어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그 미국의 국방장관 했던 분이 뭐 책이 나온 것은 1998년이니까 조금 됐습니다만은 그 시나리오가 정말 이 전율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그 책에 그 이제 미래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한국 전쟁, 뭐 대만 전쟁, 이란 해갖고 여러 개를 썼는데 그 제 1장이 한국 전쟁입니다. 거의 한 100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1페이지서부터. 그런데 그때는 뭐 시대가 조금 다르니까 땅굴을 상정을 하고 맨 첫 번째 장면이 북한군 그 이름도 이제 그냥 가명을 썼어요. 최중희가 최라는 중위가 땅굴을 통해서 남한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연휴 그 아주 소설처럼 썼어요. 매년 봄마다 그랬지만은 금년에도 서울은 이 두 세력으로 나눠서 아주 치열한 데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역시 광화문에서 그렇죠.
태극기와 촛불시.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태극기와 촛불시. 양대 세력이 그렇죠. 평평하게 강화문 사거리를 중심하여 그렇죠. 양쪽으로 나눠져서 대결하고 있었다. 그때는 이제 태극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나오죠. 그렇죠. 경찰을 쓴 겁니다. 경찰과 네. 촛불 세력 비유하자면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북한에서 왔다는 최중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난파된 이유가 이거다 해가지고 그 경찰들 있는 쪽에 이 건물에 올라가서 아. 총을 겨누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데모가 격화됐을 때 그 민간인 쪽을 향해 이렇게 시민 그러니까 말하자면 촛불 세력을 향해 그렇지. 총을 갈기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피를 보니까 그 군중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내전으로 들어가는 그죠 거죠. 내전이죠. 그거는 미군이 있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다는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추가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지방에서 주사파 애들이 조직을 전국에 다 해놨다가 조직해 놨다가 전국에서 동시에 다시 일어나 버리면 미군이 꼼짝없이 한국에 있어도 그러니까 미군이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할 아예. 수가 없는 거지. 왜? 한국 자체에서 우리는 북한하고 섞였다는데. 뭐 여기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미군이 개입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시나리오가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광주 때 북한이 이게 전국적으로 커지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중부 지역 당을 새로 만든 겁니다. 북한이. 여기에서 암호 하나를 잘 해둬야 됩니다. 뭐냐? 문재인 이 개자식이 유엔 총회에 가서 6.25 전쟁을 내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했느냐? 다음에 일으킬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용어 자체를 6.25의 내전 때 내전이라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슨 자기네들이 면피가 생기냐면 외국 군대가 개입 못하죠. 그 외국 군대가 개입 못하고 침략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전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작업을 유엔 총회에 가서 문재인이가 이미 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전문가인 이충훈 박사님, 유동열 박사님, 또 할아버지 같은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간표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왜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연설을 유엔 총회에 가서 왜 하겠습니까, 문재인? 이게 다 간첩들의 암호입니다, 암호.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제 다시 현재 상태로 그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현재 상태로 바꿔보면은 땅굴을 통해서 넘어온 북한군 중위 하나가 이제는 뭐 땅굴로도 안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땅굴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족이 중국 사람하고 조선족이 수도권에 와서 사는 사람이 100만입니다. 100만. 자,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선족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 중에 90%는 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해방 후에 못 돌아와서 중국에서 태어난 순수한 애국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10%는 100만이 살고 있는데 10%면 10만 명입니다. 10%는 나는요, 북한의 사주를 받는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그 증거가 뭐냐? 촛불 시위할 때 왜 조선족이 거기 왜 참여합니까? 촛불 시위할 때. 아니, 내 의심을 받고도 남잖아요. 나 다시 말합니다. 90%는 독립운동의 후손이라고 난 지금 환영합니다. 10%는요, 북한이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 간첩들이 호구를 사가지고 호구 200만 원 주면 사요. 그렇죠. 호구 사서 정상적으로 비행기 타고 조선 쪽은 얼마든지 오거든요, 한국에. 와서 귀화 신청도 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 사람이다. 그렇죠. 하면 우리 한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만이니까 중국 사람들까지 합쳐서 100만인데 그중에 10%면 10만 명이 나는 북한군 중위 하나가 아니고 10만 명이 어느 날 강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하고 태극기 세력이 팽팽하게 대결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미 벌써 시작이 됐어요.
지금 저 민노총 데모하는 거 보십시오. 그 상황을 끌어내려고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 태극기 세력이 만만합니까? 정강훈 목사를 비롯하여 6월 6일 날 우리는요 더 많이 모입니다 이제. 잔뜩 모임. 그러면 대충돌이 일어날 걸 뻔해요. 이때에 바로 그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세력들이 경찰복을 갈아입고 한국 경찰복이요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한국 군복 입을 수 있고. 한국 군대복도 있고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쏘는데 태극기 부대를 쏘는 건 아니야. 어디를 쏘냐? 반대쪽. 촛불 시위 쪽으로 쏜단 말이에요. 자기 편을 향하여 북한 간첩들이 쏘면은 경찰이 쏜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바로 내전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내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경찰이 막겠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이래서 미군이 평택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체로 분기되며 미군은 우리 국내 문제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면 미군은 그냥 울면서 떠나야 되는 거야. 이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 와인버거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치고는 이건 시나리오가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현실적이고 역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다.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구나. 그렇죠. 이것이 1998년도에 완성된 시나리오예요. 국민 여러분, 그래도 애국운동 안 하겠습니까? 그 결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다음에는 광화문으로 이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눈을 뜨나 감으나 우리는 완전히 주한미군 철수 반대 제목으로 서명을 해서 여름 휴가 전까지 2천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제3의 제4의 광주 사태를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해방 후에 일어났던 모든 대구의 10월 폭동, 그 다음에 또 27 폭동, 제주 4.3 폭동, 광주 사태, 여순 반란 사건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총을 쏘는 거예요. 광주 사태도 보세요. 시민군을 총을 쏴가지고 죽이니까 죽는 걸 보고 막 피를 보니까 막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고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시나리오로 우리 저 통역하는 손다빈이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하라고 막 나오네요. 와인버거 장관 책을 그 그렇잖아도 지금 손다빈이가 이걸 저 읽어가면서 실감 있게 뒤에 제가 책을 빌려줬습니다. 설명도 해주고. 그렇죠.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돌려야 돼요. 돌려가지고 국민들을 잠에서 깨워야 되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오전 방송 때 우리가 압축해서 만든 애국 헌장 그것만 따로 올려달라고 해서 따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5,300만 원대 다 퍼날려야 됩니다. 예, 다 퍼날려서 깨우쳐야 돼요. 국민들을 깨우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하여 지금 질문해 주시면 이제 설명해 드리고 오늘 오후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또 이제 그 10시 방송을 또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 안 보내고 붙잡고 계시려고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방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저녁에 조나단 목사님 방송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질문 있으면 저기 댓글을 통하여 질문해 주시면 되고 자 쉬셔야 됩니다. 우리 저 어르신이 나이가 97세인데 오전 2시간 반, 오후 2시간. 우리 할아버지가요. 강행군요.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다고 할아버지가 지금 뭐 이제 내일 또 하고 싶은 말씀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내일이면 끝나줍니까? 내일요? 예. 할아버지 원하면 또 모레까지 하지 뭐. 근데 제가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고정 출연으로 그러면 보셔야 됩니다. 조금
그러면 예. 내일로 마치고 예. 내일 오전 방송 마치고 예. 이제 가셨다가 예. 한 달 후에 예. 집에 있는 그 서류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들고 오세요 이제 다. 그, 다 가지고 와요. 그치. 그럼 뭐냐면 다른 데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가지고 와서. 그 전에도 이거 가지고 왔다가 그렇지. 목사님을 그걸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내가 두 보따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 그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넘겨가면서 이제 또 방송 다 네.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도 설명을 잘해서 질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서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 주먹 쥐시고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